여러분, 스카이맘 박진현이에요. 지난번에 이어 오늘도 입시 용어들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수능과 정시와 관련된 용어들을 설명드릴게요. 수시, 특히 학종은 이제껏 대세였기 때문에 수시랑 관련된 말들은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정시랑 관련된 용어들은 실제로 지원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생소할 수도 있어요. 입시 전형이 또 바뀐다고 하니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어디서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답답하기도 하실 테고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그런 거 놓치지 않도록 제가 꾸준히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정시는 수능 위주 전형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수능 만점을 받으면 어디나 다 지원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주의할 게 수시 납치라는 게 있어요. 시험 얘기하는데 웬 납치인가 하실 텐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수시 전형에서 합격증을 받은 친구는 정시 전형에 아예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수시에 이미 붙어버려서 높은 수능 점수를 받고도 정시에 지원할 수 없는 경우를 수시 납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시 지원은 보통 6장까지 할 수 있어도 6장의 카드를 다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수시에 지원했던 6개 학교 중에 공교롭게 가장 낮은 학교에 붙어버리면 제 아무리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아도 그해 정시 전형은 지원할 수조차 없거든요. 아쉬움에 재수를 생각해 보기도 하는데 실력과 운이 겹쳐 워낙에 좋은 점수를 얻었던 친구가 내년에도 그 정도 운이 따라준다고 장담하긴 어렵죠. 자칫 수시 6장의 기회를 다 활용해 보려다가 오히려 아쉬운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수시는 지나치게 하향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시에 덜컥 붙어버리면 수능 점수를 높게 받고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없거든요. 이과의 경우 의대가 있어서 최상위권 학생 중에도 수시 전형에 여러 곳에 복수 지원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문과의 경우 최상위권 학생 중에는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 한 곳만 지원하거나 두세 곳만 지원하고 정시의 기회를 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 선택 과목이 변수예요. 서울대의 경우 인문계열은 외국어까지 봐야 하고 그래서 서울대 인문계열에 응시하려면 다른 사람들이 탐구 과목까지 끝내고 귀가를 해도 남아서 외국어 시험까지 치러야 해요. 자연계열은 과학탐구에서 2과목을 선택해야 해요. 과학의 경우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각 영역별로 원과목과 2과목이 있어요. 원은 다소 쉽지만 2는 공부할 분량도 많고 어려워서 기피하는 과목인데 서울대에서는 어려운 과목인 2과목을 하나 이상 선택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쉬운 원과목만 선택한 경우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수능 만점자 발표가 나고 나서 이 중에 서울대 지원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몇 명이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드라마 블랙독을 보다 보면 재현이와 유라가 생명과학 2 등급 때문에 고민하는 게 나오죠. 특히 유라의 경우 2과목을 포기할까 망설여요. 드라마 속에 한국대로 나오는데 거기가 서울대 입시랑 비슷하거든요. 거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2과목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두 친구 모두 생명과학 2를 선택했지만 2과목은 어렵고 공부할 시간도 많이 필요한 데다가 등급도 잘 나오지 않으니까 차라리 한국대를 포기할까 망설이고 있었던 거예요. 2과목은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 외에는 기피하게 되고 서울대에 지원하는 학생들끼리 등급을 내니까 힘들게 공부하고도 등급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등급은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유라는 한국대학교에 가기 위해 생명과학 2를 공부하다가 다른 학교도 못 가게 될 바에야 차라리 생명과학 2를 포기하고 원을 선택할까 고민했던 거예요. 물론 서울대 수시 중에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도 있어요. 그 경우는 수능 성적 자체를 보지 않으니까 당연히 2과목을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6평, 9평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다른 모의고사도 마찬가지지만 6평이나 9평을 보는 날이면 네이버나 다음 상위 검색어에 꼭 뜹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 혹은 국어 등급 컷, 수학 등급 컷 이런 식으로요. 6월 평가원 모의고사,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줄여서 6평, 9평 그렇게 불러요. 우리나라 수능 출제 기관이 어딘지 아시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인데 줄여서 평가원이라고 불러요. 6월과 9월에 고3 학생들이 치르는 모의고사는 11월에 치르는 수능 출제 기관인 평가원에서 직접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그해 수능 출제 방향이나 수능 점수를 예상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점수는 원점수일까요? 표준점수일까요? 표준점수예요. 원점수와 표준점수 각각 뭔지 말씀드릴게요. 원점수는 문항별 배점을 적용해서 채점한 바로 확인 가능한 점수고요. 표준점수는 수험생 전체의 평균에 대비해서 해당 수험생의 상대적인 위치나 성취 수준을 보여주는 점수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점이라도 표준점수는 문제의 난이도 등에 따라 달라져요. 국어가 헬이면 국어 만점자의 표준점수는 수학을 다 맞은 사람보다 높아져요. 전에 수시는 등급이 중요하고 정시는 점수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점수가 아니라 표준 점수 100분위가 중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수능 만점자보다 한 개 틀린 수험생의 표준 점수가 더 높아지기도 하고, 언론에서는 만점자가 주목을 받지만 실제 대학 입학할 때 수석은 다른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표준 점수와 100분위까지 나오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복잡해지실 것 같네요. 100분위도 표준 점수와 마찬가지로 원점수가 아니라 상대적인 수준을 100점 만점이 되도록 산출한 수치인데요. 대학에 따라 표준 점수를 사용하기도 하고 100분위를 중시하기도 해요. 대학 자체적으로 표준 점수와 100분위를 함께 활용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산출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원점수가 아니라 상대평가된 점수들이 사용된다는 거죠. 이제 거의 끝이 보이는데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것은 반영 비율이에요. 아까 정시 전형에서 수능 원점수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 했죠? 표준 점수나 100분위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그게 반영 비율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시에서 수능 점수를 가지고 그냥 성적순으로 선발하는 게 아니라 학교별로, 과목별로 반영 비율을 적용해요. 가령 어떤 학교는 상대적으로 수학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어떤 학교는 사회나 과학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는 거죠. 학교별로 해당 과목에 부여하는 가중치가 다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잘 본 과목의 반영 비율이 높은 학교를 골라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어를 못 봤는데 고려대는 영어의 비중이 낮아요. 그래서 1등급이나 3등급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고려대를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고요. 학교별 기준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간혹 내 점수가 한양대를 지원하면 탈락할 점수인데 연세대에 지원하면 합격선의 점수가 나오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점수 설명 이해가 잘 되시나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하면 헷갈리실까봐 표준 점수까지 얘기할까 하다가 혹시 고등학생 부모님도 계실지 몰라서 도움되시라고 반영 비율까지 얘기해버렸네요. 사실 현실로 닥치지 않으면 한 번에 쉽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오늘 우리 한꺼번에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들 정리한 거잖아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한 번 더 들으시면 좀 더 쉬워지실 거예요. 한술밥에 배부를 수 없잖아요. 앞으로 함께 쭉 공부해 나가면 어느새 자연스럽게 입에 붙는 날이 오실 거라 믿습니다. 수시는 복잡하고 정시는 쉽다고만 생각했는데 정시의 경우도 과목별 표준 점수, 학교별 반영 비율에 따라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수도 있어요. 대학 입시에서 정시 비율을 늘린다고 하고 이과 수학에서 기하와 벡터를 피해갈 수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변화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을 기다리신다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We are light.